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컨설팅 정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진행되는 이제 첫 과정으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하는 이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 대표님들의 아이템들을 디지털 전환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 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들 모시고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봤었는데, 우선은 이제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이나 또는 이제 배추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원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원물을 재배를 했더니 중간에 업체에서 트럭으로 한 트럭 가져가서 판매는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요즘 농식품들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는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즘 뭐 밀키트가 대세다, 또는 옆집은 보니까 갈비탕을 하는데 매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식당의 갈비탕이나 이런 음식들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 대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카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두를 직접 우리가 카페에서 직접 다 로스팅을 하는데, 이 좋은 원두를 당일 로스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면은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라탄 수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네이버 스마트 만들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만들거나 인스타를 만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 매장에 원데이 클래스나 카페나 뭐 이런 우리 오프라인 매장만 있는 분들도 알아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 매장으로 왔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교육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상세 페이지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을 하시던, 홈페이지가 있으시던, 또는 아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홈페이지나 이런 채널들을 아직 개설하기 이제 전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블로그나 또는 이제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매장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우리 매장에 대한 소개를 한 줄로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미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직접 찾아서 우리의 매장을 우리 스토어에 방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고객들을 설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들을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고도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조업 기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 아이템들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이후에 자사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외에 이베이나 아마존 통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우선은 이제 제조업 기반 창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 거쳐서 특히 온라인 창업까지 도전하시는 이 여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패 없이 온라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 사례 중심과 그리고 저희 회사 사례 중심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구입해야겠다, 또는 네이버로 뭐 우리가 근처에 있는 이런 식당에 가야겠다, 또는 우리가 근처에 있는 음식점 또는 뭐 네일샵이라든지 또는 미용실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를 1차로 검색해서 오는 유입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타겟들이 결국은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하고 또는 이제 지도를 노출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진행했을 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경쟁 우위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여정을 만들었던 스토어나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이런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와서 이탈되지 않고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의 음식점이나 우리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면 이후에 상세 페이지를 직접 우리가 어떠한 구조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결국은 상세 페이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페이지를 고객들이 보고 바로 나가지 않고 더 궁금하고 이 제품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따가 제가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장 1번 장점이라고 하는 경쟁 우위점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경쟁사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품을 고르고 싶을 거예요. 특히 뭐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근처에 있는 맛집, 특히 네이버의 한 달에 검색량 중에 재밌는 검색량 중에 하나가 내 근처 카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 검색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네이버에 무의식적으로 내 근처 카페, 내 뭐 근처 식당 검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보이는 1등에 나와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1등한테 몰리고 소비자들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1등으로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새벽 배송을 가장 처음 시작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작했던 기업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쿠팡도 있고 이제 신세계물도 나오긴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은, 질문을 드리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콜럼버스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럼 두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처음에 기억하는 1등만 기억하고 머릿속에 최초라고 인식되는 부분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1등으로 보이는 게 가장 1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피존이나 보톡스나 뭐 데일밴드 이런 단어들이 그 대명사예요. 그래서 많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김치냉장고도 김치냉장고를 얘기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도 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딤체는 브랜드인데 삼성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딤체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최초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식이 되면은 그냥 그 시장 안에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갔을 때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좋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표님 아이템들이 처음에 우리가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져오게 되면은 마케팅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해 보시고, 그럼 이제 최초라고 출시를 하면은 무조건 다 성공하냐라고 이제 하면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
최초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막상 창업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결국은 이제 최초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최초기 때문에 이 레시피, 이 기술, 이 아이템은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진입장벽 구축할 수 있는데 결국은 최초의 타이틀을 보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초라고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가 최초라고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멘토링 대표 중에 한 분은 최초로 코골이 방지 테이프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든 이제 소상공인 분이신데 그 테이프는 그분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특허에 등록도 했고 의료기기 등록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끼리 최초이고 특허를 받았고 진행은 하지만 고객들이 기억하는 부분들은 최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이 기억하는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닌텐도라고 하는 이제 가족용 이제 게임기가 있어요. 가족용 게임기가 있는데 닌텐도가 가족용 콘솔 게임 전 세계 1등 브랜드인데 1975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닌텐도가 이 가족용 게임기의 최초이고 1등인가 봤을 때 오히려 3년 전에 마그나복스 오디세이라는 업체에서 그 게임기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3년 전에 이미 출시한 마그나복스 오디세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 먼저 선점한 닌텐도를 기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가 최초라고 먼저 마케팅을 잘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쿠팡이 최초의 회사인가라고 하면은 쿠팡은 소셜 커머스 매출 1등 브랜드인데 소셜 커머스는 사실 2010년 1월 달에 위폰이라고 하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는 그 커머스이긴 하는데 위폰이 먼저 반값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이제 7개월 뒤에 쿠팡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위폰이 아니라 당연히 쿠팡이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최초이고 가장 잘한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출시를 최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먼저 인식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초로 인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잘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1등이라고 최초라고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초라고 했을 때 이 개척자라고 하는 이제 최초로 출시한 부분들이 실패하는 부분 47%이고 그 다음에 이 최초로 출시한 기업들의 아이템이나 성장 전략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실패한 사례를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출시한 쿠팡 같은 업체들이 정착이 돼서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타이틀을 뺏겼다라고 하면은 최초로 출시한 업체들이 아직 1등으로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로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먼저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최초의 타이틀을 뺏겼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인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식당, 우리의 서비스들이 최초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직 최초라고 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최초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아이템의 장점을 경쟁 우위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중에 세 번째 전략은 이 단어를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단어, 이 포지셔닝을 두 개의 회사들이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최초로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마케팅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멘토링 대표 중에 한 분은
네, 한 분은 귀리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귀리 농사를 지으시면서 귀리 미숫가루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미 미숫가루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이미 선점이 되어 있고 이제 귀리 미숫가루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 선점하고 있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도 뺏겼고 그리고 1등이라고 하는 인식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멘토링 지내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든 이 귀리 미숫가루를 먹는 타겟들이 기존에 이제 다이어트나 뭐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그 아이템을 구입한 타겟들이 있는데 오히려 시장을 잘라내서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진행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미숫가루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들이 기존의 미숫가루를 이제 만드는 기계가 아닌 그분이 만든 기계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갔더니 오히려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미숫가루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독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템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새로운 고객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그 안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단어의 크기를 키우고 결국은 유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등 존재하고 선점되고 하면은 바로 다른 전략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이어서 시장을 한번 잘라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이미 1등이 됐고 경쟁사가 이 대표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서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예 시장을 잘라내서 어떤 점의 최초인가 아까처럼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미숫가루 또는 이제 불순물이 없는 미숫가루 또는 변비에 좋은 미숫가루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잘라내서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최초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을 비교해 보셨을 때 예로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고몽드라고 하고 있는 이제 아이템인데 저희는 이제 고몽드라고 하는 접이식 토포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 저희 자사 페이지에서 이제 4년 정도 이제 진행했었고 고몽드는 출시한 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됐는데 매출을 지금 85억 정도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 토포를 이제 온라인을 판매하겠다라고 진행했을 때 토포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바닥에 까는 토포 매트리스라고 하면 경쟁자가 이미 있는 시장이었고 월간 한 달에 거의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토포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포 시장에서는 최초의 타이틀 뺏기고 이미 경쟁사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토포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의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장 안에 저희가 들어갔던 전략이 시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잘라내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라고 하는 시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토포를 검색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 연관 키워드가 한 달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검색을 하고 있고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이 키워드 안에 경쟁사가 그때는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장을 잘라내서 토포라고 하는 시장을 잘라내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들어간 아이템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접이식 매트리스라고 하는 시장은 저희가 다 선점했고 그 다음에 토포라는 시장까지 지금 들어와서 기존 시장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매출을 거의 80억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시장 안에서도 이미 쿠팡이나 티몬이나 MF 같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음식점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데일리픽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점하고 있고 최초의 타이틀 뺏겼고 1등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시장을 잘라내서 우리는 음식점만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왔더니 나중에 티몬에 120억 정도 엑시트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도 이미 식당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명륜 진사갈비가 이런 사례를 만들었는데 연예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전국에 프랜차이즈 고깃집 많이 생겼던 시기였는데 그때 고깃집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웠어요. 이미 최초의 타이틀 뺏겼고 1등이 들어간 시장이었는데 그때 시장을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던 시장이
우리는 무한리필을 하겠다. 근데 그냥 무한리필이 아니라 돼지갈비 하겠다 해가지고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시장을 잘라내서 들어갔던 시장이 이 명륜 진사갈비였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삼겹살 고깃집, 무슨 고깃집 시장 안에서 500호점까지 프랜차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아이템들이 이미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나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선점하기도 어렵고 이미 경쟁자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잘라내서 우리가 그 잘라낸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려고 했더니 이미 더 잘라낼 시장이 없다. 더 잘라낼 시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전략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실무에 쓴 전략인데, 저희는 경쟁 우위점, 우리의 강점을 상세 페이지에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1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례냐면은, 우선은 이제 모든 상품들이나 모든 제품이나 모든 아이템들은 다 약점과 강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당연히 이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모두 다 100%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에 대한 대안이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서 1등이라고 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반대어를 제시함으로써 1등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캠핑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캠핑 브랜드 아이템들도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220V 전기를 쓰는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매트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220V를 쓰는 이제 캠핑장을 예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220V 전기를 쓰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어를 제시해서 우리는 USB로 온열 매트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반대어를 제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USB 전용으로 들어가는 탄소 온열 매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전기 매트 시장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장을 잘라내기 어렵고 1등 선점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1등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 매트 시장 안에서 우리는 반대의 것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220V 캠핑 전기 필요 없이 USB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들어가서 여전히 잘 팔고 있는 아이템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캠핑 매트가 잘 팔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1등에 대한 반대어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해서 일반 전기 매트는 열선이고 원적외선이 이제 X이고 전자파 나올 수가 있다 부분이 있는데, 1등이 가지고 있는 반대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탄소 그래핀이라는 소재다. 이거는 원적외선을 쓰고 있고 전자파가 없다 해서 1등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반대어를 제시함으로써 1등의 대안을 선택해라 우리 거를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소구할 수 있는 점들을 이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나노 신소재 해서 카본 그래핀이라고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모든 제품에는 모든 속성에는 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제품과 서비스는 당연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어를 제시함으로써 반대에 대한 우리 상품, 우리 아이템 서비스들을 선택받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전략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린 상세 페이지에 시각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 뉴다 하면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신상이다 그럼 구입을 하는데, 반대로 전통적이다 해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새로 출시했어요, 새로운 제품이에요 해가지고 새로운 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이고 빠르지 않고 우리는 오랫동안 느리게 만들었어요 하더라도 1등이 가지고 있는 반대 거를 제시함으로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하다, 가성비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가시면 됩니다. 또는 프리미엄 가성비 때문에 모든 제품에는 항상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대에 대한 1등의 대안으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고, 이 작업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상품이 가장 1등으로 보일 수 있는 이제 경쟁 우위점, 장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뭐 유튜브에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자꾸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상위 노출 로직이 뒤로 밀린다 하더라.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고 나서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바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오히려 J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창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박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대박 쳤다, 갑자기 잘 팔린다 이런 사례는 사실 거의 불가합니다. 보통 대박친 기업들을 분석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경험들과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서 한 번에 터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창업하자마자 바로 성공해서 그런 사례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썼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상태 그대로 노출했을 때 판매되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잘 팔릴 수 있는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대한 방향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그 고도화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작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작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게임인데 그 모바일로 이제 게임을 시작했던 시기가 거의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모바일 게임은 이제 컴퓨터로 게임 하다가 이제 10대들이 20대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야 이런 문화였는데 앵그리버드가 출시가 되면서 40, 50대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처음 열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로비오라고 하는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작사가 있는데 그럼 로비오에서 이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을 몇 번째 출시한 게임일까요?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52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앵그리버드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애니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의 마블 나오고 하면서 모바일 게임이 잘 팔렸겠지 하긴 하는데 사실 로비오에서 51번째 게임을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52번째에 만든 앵그리버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대박은 없다. 대박 쳤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51번째에 실패를 하면서 이 실패하는 사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노하우 쌓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연에 200개 이상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짧은 생애 동안에 2만 점을 그렸는데 2만 점의 그림을 다 우리가 피카소는 기억하지만 2만 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연에 200개를 그려서 그 중에 대박치는 아이템들은 기억하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이러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만들었다 할 수가 있고 앞에 나오는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곡들인데 이 곡을 작사했던 작사가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김이나 작사가님이신데 이 김이나 님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한 곡이 500개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개가 넘는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500개 넘는 곡들이 다 대박을 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곡들은 대박을 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쌓기 위한 이제 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블로그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지도를 열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시켜서 우리 가게나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인프라나 우리의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광고하실 텐데 우리 아이템들은 우리의 서비스는 이러한 점이 가장 1번의 강점이에요 라고 표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부분들이 우리끼리 고민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대표님들과 우리의 직원분들이 공감하는 강점이랑 우리 걸 선택하는 고객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공감을 하고 있는 1등 강점들이 어떠한 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도화시킨 다음에 적용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 브랜딩을 하시던 가격을 정하시던 마케팅을 하시던 간에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끼리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끼리 자화자찬 해가지고 잘 만들었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잘했다, 잘 만들었다,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이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고 그 온라인 커머스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인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선택한 이 아이템들이 이 마켓핏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채널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선택하는 이 핏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우리의 제품을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A라고 하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서 소문을 듣고 블로그 체험단도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는 플레이스 광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배민에서 깃발 꽂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자사 페이지 있는 분들은 네이버 파워링크나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나 유튜브 광고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여드리는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한 첫 페이지에 보이는 이미지가 고객들이 봤을 때 사고 싶어, 이용하고 싶어, 이 식당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러한 가치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A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의 관점들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점이 됩니다. 이게 마켓핏을 맞춘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걸로 출시했더니 선택을 안 해요. 그럼 바로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경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피벗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도화를 시켜서 가치를 바꿉니다. 상품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강점들이 10가지가 있으면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중에서 어떠한 강점일 때 가장 고객들이 설득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B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났더니 약간 비슷해요. 그러면 또 한 번 고도화합니다. D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E라고 하는 가치에서 우리끼리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이 느끼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유입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핏이 맞춰지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 마케팅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1년 정도 그분이 만든 아이템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시고 음식이었습니다. 판매하시고 그 아이템을 네이버 스마트 등록하셨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가공해가지고 판매하시면서 그거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해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나서 마케팅 대행사에 마케팅을 맡겼다고 합니다. 맡겼는데 저랑 마케팅 멘토링 진행할 때는 거의 7개월 차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온라인 통해 매출이 잘 나오시냐 했더니 오프라인은 지나가다가 오시는 고객들도 있고 단골도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와서 판매는 되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는 계속 판매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케팅을 이제 주위에 있는 아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마케팅을 잘해서 네이버에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에 대한 결과로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마케팅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으면은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행사에 맡기시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구매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체험단을 돌렸는데 블로그 체험단을 돌리는 이 시기에는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블로그 타고 들어와서 구매한 건지 모르겠다. 그건 사실 이제 블로그 비용을 써서 판매는 됐지만 그 다음 달에 이 고도화를 시킬 때 그럼 이 블로그 때문에 타고 와서 구매를 했다라고 결과가 나오시면 그 다음 달에 블로그를 늘리면 돼요. 체험되는데 이게 블로그 타고 들어와 결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블로그를 늘릴지 말지 고민되십니다. 그래서 그 마켓핏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집행하신다고 하면은 이 A, B, C, D 쭉 여러 가지 가치 변화를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경로를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든 블로그든 여러 가지 통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쓴 페이지를 보고 설득이 돼서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템에 대한 경쟁 우위점
지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세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이러한 지점들을 읽고 나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셔야지 나중에 직접 마케팅을 하시지 않더라도 대행사에 맡기시더라도 그때 했던 뭐 블로그 체험 효과가 좋았네요 또는 인스타그램이 잘 나왔네요 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달에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매체에 더 비용을 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핏을 맞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시켜도 가장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매체랑 그걸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같이 맞아야지만 이 니즈에 맞는 가치를 표현하고 상세 페이지는 마케팅 매체든 간에 비용을 조금만 쓰더라도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될 수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애완용품점을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남편분이 목공소를 하세요. 그래서 강아지 밥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강아지 밥그릇 판매를 하시면서 그 외에 강아지 간식도 만들어 판매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매 사이트의 제품들을 모두 대량으로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이제 1년에 매출이 5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 네이버 검색 광고로 광고비를 쓰는 게 500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그럼 제가 멘토링 할 때 대표님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써서 매출 잘 나오지 않냐? 근데 뭐가 어렵냐고 하시는 말씀이 500만 원 써가지고 마케팅을 쇼핑 검색을 돌리는데 그렇게 돌렸더니 매출이 5억이 나오는데 그 다음 달에 마케팅비를 줄였대요. 300으로. 그랬더니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케팅비를 500으로 올렸더니 똑같이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문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주문이 늘어났더니 더 많이 포장도 해야 되고 배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케팅비를 많이 투입해서 판매가 됐더니 오히려 인건비가 나가니까 마지막에 남는 순마진, 영업이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비를 써서 매출이 나오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비를 300으로 줄여도 매출이 5억 이상 나오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켓핏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마케팅비를 최소화시켜서 더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비는 마케팅비로 계속 이제 많이 쓰는데 매출은 나오는데 남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하게 운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창업을 하시고 초반에 우리 아이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은 이 마켓핏을 맞추는 작업들은 보통은 창업하는 순간부터 6개월 사이에 끝나야 됩니다. 저희는 보통 한 달 안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상세 페이지에 우리의 강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이 마켓핏을 우리가 빠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케팅의 목표는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판매를 많이 하고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비를 다음 달에 조금씩 줄이더라도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 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드는 부분은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하고 나서 이제 거의 창업하시면은 99%의 확률로 마켓핏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창업은 이제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34% 정도가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마켓핏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 제가 지금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아이템을 이 강점을 마켓핏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피벗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상세 페이지 설명드릴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한번 등록하면은 상세 페이지나 상품을 수정하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 바뀌니까 안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 결국은 1년에 한 번 변화하는 기업은 한 달에 한 번 빠르게 고도화하는 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피벗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전략은 이제 상세 페이지에 내용을 쓰실 때 특히 상품 제목이나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하시던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실무 교육을 하면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소개글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 또는 상품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처음에 우리 회사 이름을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리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뭐 땡땡땡땡 귀리 미숫가루 적습니다. 근데 고객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잘 몰라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1등 강점인 경쟁 우위점이라고 얘기했던 포지셔닝을 제일 처음에 이 팬네임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바이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이 팬네임은 이 마케팅 효율을 높이면서도 우리 아이템에 대한 1등 강점을 잘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팬네임을 한번 이따가 기획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제가 두 가지 팬네임을 드릴 텐데, 청견 매트리스라고 하는 이름이랑 고몽드 매트리스라고 이름 중에서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이 청견 매트리스가 보통은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시다고 해서 저희도 블로그 체험단이나 마케팅 집행하거나 또 상세 페이지나 상품 제목이 항상 저희는 청견 매트리스 3단 접이식 씁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고몽드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겹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본드를 쓰지 않은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꿀타래로 청겹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팬네임을 청겹 매트리스라고 지어서 저희가 자연스러운 바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이템은 사람들은 청겹 매트리스라 기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드를 쓰지 않는 청겹의 꿀타래 매트리스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1등 강점들을 팬네임을 만들어서 부르기 쉽게 만들게 되면 이거를 상품을 이제 기획하고 노출시킬 때 상세 페이지나 제목에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뭐 여러 그 오프라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실 때 특히 파워링크나 그 외에 마케팅을 집행을 하실 때 소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한 줄로 우리 식당이나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옷가게 하시는 마찬가지인데 1등으로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보통은 브랜드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 팬네임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소재를 만들어서 마케팅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뽀로로 플레이하우스랑 국민문짝이를 하면 당연히 국민문짝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여러 이제 아이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기 쉬우면서도 우리 아이템에 대한 1등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팬네임을 만들어서 기억하시면은 자연스러운 바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낼 수가 있고, 이 성공적인 바이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팬네임이 필요하고, 팬네임은 이제 그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당연히 팬네임이니까 팬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소비자들이 만드는 게 아닌데 오히려 마케터가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이 만들어서 리드하는 게 훨씬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팬네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어색한 단어 폴러 제품명, 그리고 또는 유명한 단어 또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강점이 나와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룹 매트리스 쓸 수도 있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온라인 상에도 금지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한데 과거에 잘된 사례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신력, 제품명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상세 페이지 있다 제가 보여드리는 대세감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팬네임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은 이 팬네임에 따라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저희는 팬네임 만든 다음에 출시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템을 노출 대비 클릭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했을 때 이 팬네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은 또 빠르게 고도화시켜서 다음 팬네임을 갑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이제 실무로 기획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또는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템이 이러한 가장 큰 1등 강점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직원들과 대표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들이 느끼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최초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이 최초가 되더라도 단어 독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잘라내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등이 안 된다고 하면은 1등에 대한 반대어를 제시해서 대안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고 팬네임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대한 경쟁 우위점 포지셔닝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라고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부분은 그냥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경쟁 우위점이 있다, 가장 1등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 이 강점을 그동안에 생각했던 강점이 고객들이 느끼는 강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하면서 고도화하면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만 사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해서 바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그 들기름을 하시는 분들, 된장 하시는 분들, 그거 외에도 건기식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직접 원물 생산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 분들이 아이템을 많이 이제 온라인을 판매하시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판매량도 올라가고 시간 대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전단지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뿌려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이버에 등록해가지고 검색했을 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거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강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강점인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 포지셔닝을 가지고 어떻게 더 좋아 보이도록 표현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많이 제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이미지로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팔리는 한 장의 사진으로서 우리 상품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중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만 하시고 전단지만 뿌리신다라고 하신 대표님들도 어떻게 하면은 기억에 남는 한 장짜리에 우리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교육을 할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처음에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통신판매 등록증이 있으면은 진입해서 등록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차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등록은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결제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상세 페이지 내용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끼리 만들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설득이 잘 안 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100명이 방문을 하면은 5명이 구입하게 만들어야지 1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5만 명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네이버 안에서 사람들이 들기름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한 2, 3천 명 넘어가는데 국산 들기름 검색하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템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고객들은 그거와 다른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국산 들기름 검색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국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핏을 맞추는 작업들을 상세 페이지 통해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고객들이 이 아이템에 대해 특징을 이해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핵심이고, 요즘은 워낙 빠르게 사람들이 이런 페이지를 보고 검색하고 지도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용들을 더 궁금해서 상세 페이지를 더 밑으로 내려보게 만들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우리 아이템들을 더 밑으로 내려보고 더 필요하게끔 이제 하는 부분을 들어간 상세 페이지인데, 상세 페이지는 우선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하는 작업은 누가 상세 페이지를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는 디자인을 잘했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식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농식품 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디자인 업체에 맡기시는 것보다 대표님이 그동안에 그 아이템을 생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을 얼마큼 하셨고 해서 어떠한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세 페이지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라고 하는, 잘 팔고 있는 1등 업체가 사실은 가장 잘 만든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스텝은 1등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등이 상세 페이지에 어떠한 내용들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등의 메시지를 다 티어별로 잘라가지고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사실 저희는 아이템을 출시를 할 때 온라인 매체를 통해 들어가는 게 저희는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있고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는 공장을 찾아요.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1등을 탐색하고 메시지 수출하다 보면은 1등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경쟁 우위점이 될 수 있는데 1등보다 잘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근데
그 점을 통해서 네이버 광고를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워서 진행했을 때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저희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잘 만드는 공장 찾고 그 다음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 상세 페이지는 1등을 탐색하고 메시지를 추출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내용보다 더 고도화된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대세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그 평점들, 좋은 리뷰들을 표현할 것인가가 이 대세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세감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고도화가 핵심인데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네이버 스토어든 블로그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등록은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서 결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고도화가 돼야지만 분석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고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 상세 페이지는 결국은 5가지 단계 플러스 여러 가지 매체들 6대 매체라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구글 이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케팅 매체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페이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채널들은 별개예요.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행하시더라도 막상 상세 페이지가 별로면은 구매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는 정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진행하시더라도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이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잘 기획을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템을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1등의 방식을 먼저 벤치마킹 해라, 1등을 탐색하라고 보여드렸는데 왜 1등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1등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1등이 만든 페이지가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의 페이지에 어떠한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등을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은 우선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사를 했더니 78.8%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하는 채널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글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보드 타자는 자판 키보드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게임용 키보드를 구입을 하는데 재밌는 게 저희 아들한테 이제 키보드 사줄 테니까 찾아와라고 했더니 제일 1번으로 검색하는 채널이 유튜브예요. 검색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타적감 소리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링크는 쿠팡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 링크를 받고 나서 다시 네이버에 검색해서 최저가 찾아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결국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소비력이 있는 이렇게 직접 비용을 내서 구입하는 타겟들은 다음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이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의 검색량을 따라야 되고 네이버를 통해 처음 1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가장 잘 팔고 있는 1등 업체를 분석을 할 때는 네이버에 검색어를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순위는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상용 로직에 맞춰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시고 바로 밑에 리뷰 많은 순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뷰가 많은 순이 되면은 가장 잘 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리뷰 많은 순 검색하면 다시 한번 정렬이 바뀝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을 이제 쭉 찾습니다. 찾을 때 검색하시고 리뷰 많은 순 찾아가지고 1등 탐색을 먼저 진행하면은 이렇게 리뷰가 나온 보통 저희는 요즘은 리뷰 곱하기 5 정도 하면은 판매량이라고 보통 이제 가늠하는데 요즘은 워낙 리뷰를 쓰면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리뷰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은 판매량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등, 2등, 3등을 쭉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등 탐색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메시지를 뽑아야 되는데 1등, 2등, 3등이 상세 페이지에 어떠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 3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1등 상세 페이지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3등 뭐가 나와요 쭉 분석하시고, 2등 상세 페이지는 이제 제일 처음 뭐가 나오고 뭐 쭉 나오고, 3등 상세 페이지도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별로 각 티어별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들을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 티어별로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 실습지에 작성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부분들은 실습지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실습지에 이렇게 구성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잘 팔고 있는 경쟁사들이 표현 방법과 강점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1등을 보니까 제품 소개에 나오는 부분이 처음 나오는데 이미지 한 장을 쓰고 있네. 그리고 뭐 원자재가 보니까 중국산이에요. 후기 나타낸 거 봤더니 1등이 뭐 3개밖에 안 썼는데 리뷰를 캡처해 넣었네요. 그리고 또는 특징을 봤더니 3가지 나열식이고, 경쟁사 3등 보니까 AS를 3개월만 쓰고 있네요. 또는 이제 환불 기간을 봤더니 일주일 내내 가능한 해서 각 티어별로 상세 페이지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실습지 표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쭉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다 쭉 잘라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쭉 찾아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세 페이지에 대한 메시지를 뽑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모든 마케팅의 핵심은 1등이다. 우리가 1등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경쟁사 1, 2, 3등 메시지가 쭉 있으면은 이 과정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아이템들이 제품 소개, 원자재, 구성 나타낸 부분들은 그대로 쓰시되 더 좋아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등이 제품 소개를 한 장을 했는데 우리는 3장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경쟁사가 원자재가 중국산인데 우리는 올 국산이다. 또는 고객 후기를 봤더니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다, 후기가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오프라인 매장만 하고 있어요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프라인 만족도 높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쭉 이제 이 메시지 나열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이제 멘토링 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들기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도 뭐 건기식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귀뚜라미를 원료로 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군뱅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아이템들 쭉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부분이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강점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경쟁사를 분석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보다 더 좋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나열하다 보면은 더 좋아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군뱅이를 통해서 건기식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손리뷰랑 만족도 부분 쓰세요 했더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오늘 처음 만들었더니 다른 업체들처럼 리뷰 5점에 4.7, 4.8 이런 리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그럼 그분은 제가 고객 후기를 오프라인 판매량 5만 건 달성이라 적으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다 보면은 오프라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 후기가 대세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드리는 실습지에 표로 쭉 나열하시면서 1등으로 보일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를 쭉 적어보시고, AS 1년 내에 가능하다, 환불 100% 해주겠다 이런 내용 쓰시고, 또는 이제 그 가격 최저가 보장해주겠다, 또는 이제 오늘 출고하겠다 이런 부분도 메시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그 생물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조업 나가서 생물을 직접 냉동을 시켜서 이제 냉동 창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는 실습하시며 처음 진출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진행했을 때 이미 경쟁사들이 이제 이미 뭐 냉동 오징어, 냉동 이제 생물들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강점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
여러 가지 표현했더니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그분은 냉동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처음에 제품 소개에다가 경쟁사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이미 시장에다가 냉동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요라는 참고 사진 넣고 그 다음 바로 밑에다가 그분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요즘 이제 생선이나 어패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그 위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모든 아이템들은 다 방사선 특정 결과 이상 없는 제품만 가지고 왔어요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내에 유통된 생선들은 다 방사선 불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판매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은 강점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세 페이지 제품 소개에다가 경쟁사 보다가 우리의 강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직접 냉동 창고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가져와 들어갔더니 등록하고 나서 바로 네이버 광고랑 여러 부분을 보고 전화 주문으로 100kg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템의 강점이 이런 점이 있는데 라고 했던 점들이 알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분석하다 보면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진행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핵심이 자사 메시지를 쭉 나열하고 나서 결국은 이것까지는 경쟁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더 많은 구매 결정 요소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그분처럼 냉동 창고 보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결정 요소가 있는지 오프라인으로 이미 5만 개 팔았다 이런 점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더 1등으로 보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작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인데 상세 페이지는 고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또는 이제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예를 들어서 네일샵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메뉴나 이런 거 소개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블로그에 들어오시던 상세 페이지 들어오시던 간에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고객들은 일단은 글자를 많이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궁금해서 더 밑으로 마우스를 내려보도록 할 정도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도 오래 머무르고 그래서 결제까지 하게끔 만든 상세 페이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배치했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맨 밑에 배치하면은 결국은 그 내용이 오픈되기 전에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멘토링 했던 대표님들도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이 대세감이랑 존재이유랑 컨셉이랑 솔루션 해가지고 제가 4단계로 보통은 기획하라 추천을 드리는데 잘 팔리는 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다 이 4단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보통에 오랫동안 창업을 하셨거나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이제 시간을 든 대표님들은 상세 페이지 맨 위에 그동안 했던 노력들을 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세감 부분에다가 우리 했던 스토리를 많이 쓰시는데 고객들은 사실 냉정하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이 아이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내 돈을 주고 비용을 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브랜드명 스토리는 그들이 느끼는 가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감이라는 부분을 처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템이 경쟁사보다 좋다고 하는 강점들을 그 다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상품에 대한 특징들 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표님들은 그동안에 잘 만들었던 노력 때문에 만들게 되는 과정이나 또는 특징들이나 장점들을 다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세감, 그 다음에 시장 내의 포지셔닝,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팬네임에 맞는 경쟁사 대비 차별점, 1등 차별점을 제일 처음에 보여주셔야지 고객들은 궁금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돈 낼 수 있다는 설득되기 때문에 또 내려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이런 상세 페이지는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 마찬가지이시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기획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나중에 네이버 광고를 집행해서 들어가실 때에도 소재를 만드시게 되는데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플레이스 광고 들어갈 때도 보통은 2줄 정도의 문장을 써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2줄 안에 대세감이랑 존재
존재이유가 나와야지 클릭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는 당연히 이 구조가 필요하고 지금 온라인 커머스에 진입하신 대표님들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도 대세감과 존재이유가 설득이 되면 고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한 번은 예로 이제 배농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부모님이 배농사를 하셔서 젊은 이제 청년분이신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서 농사일을 돕고, 거기에 나오는 못난이 배를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을 이제 해서 판매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상세 페이지에 제가 멘토링 했을 때 대세감이라고 해가지고, 대세감은 우리 아이템이 존재되는 이유랑 경쟁사의 우위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의 배농사 기법은 유기농과 무슨 기법을 써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배는 못난이 배이지만 당도가 높다. 상품성 높은 배들을 우리가 판매한다는 부분들을 처음에 대세감에 좀 넣었어요. 그래서 만족도 1등이고 재구매 1등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상품 설명을 적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네이버 광고 돌린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결제가 막 잘 이루어지는데,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그분과 멘토링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이버 광고도 다 그대로이고 다 잘 들어오는데 막상 상세 페이지를 보고 결제를 요즘은 안 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그분이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들 그대로 쓰시면서 이 상세 페이지 만들고 판매가 잘 됐던 부분에 심취하셔가지고 배농사를 부모님이랑 지으면서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 들어오자마자 첫 보이는 한 바닥 글자로 쓰셔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전공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 시골로 내려와서 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농사를 짓는데 그런 본인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고객들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상세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고 나가기 때문에 대세감, 존재이유만 우선은 기억하시면 되고,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이번에 화장품 브랜드 판매 시작하고 있는데 화장품도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존재이유 바로 다음에 저희가 경쟁사보다 우위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등 강점 뭐냐고 했을 때 저희는 하버드에서 나오는 원료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영노화 성분인 이제 M&M 화장품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쓸 때 제일 처음에 복잡하면은 그냥 읽지 마세요 적은 다음에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한 1등 우위점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이 노화에 대한 식물 예산 쭉 나와주고 있고, 임상 후기 테스트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통 대표님들은 이 구체적인 우리의 특징들 상세 페이지 맨 위로 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세감이랑 존재이유가 나왔을 때 설득을 더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경쟁 우위점 1등 표시를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아까 제일 처음에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이 상세 페이지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더 스크롤을 내리고 또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입하고 싶게끔 처음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이 1등에 보인 대세감인데, 이 대세감을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1등으로 보이게 된다, 재구매 1등이다, 오프라인 5만 건 팔았다, 이런 부분 다 대세감이 될 수가 있는데, 대세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고객들은 이제 리스크 엣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다고 해요. 리스크 엣지가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고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 높다, 상 받았다, 방송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일단은 좋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잘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우스를 더 내린다고 해요. 그게 이제 대세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리뷰들을 잘 소구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식을 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 만족도 4.8점이네? 그럼 당연히 좋겠지라는 인식이 되면서 그 밑에 이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대세감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대세감은 나중에 광고 소재를 만들 때에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세감을 쓰실 때 저희도
이런 식으로 1차 물량 완판, 2차 완판, 3차, 4차 완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품절이 일어난다. 이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품절하고 있는데 이제 4차 물량가 입고됐다. 근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세감과 존재이유를 같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하버드에서 인증받은 NMM 이제 올려 썼다. 그리고 1등이다. 인증받았다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처음에 이제 강조해준 대세감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 이제 1등이다 한 다음에 네이버 1등, M&M 1등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림, 앰플 분리해가지고 대세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 1위 브랜드 판이 유혹한 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들어갔고 인증받았고 완판했다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높다 강조해주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세감은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잘 팔고 있는 아이템이네라고 하는, 또는 잘 나가는 식당이네, 또는 잘 나가고 있는 서비스라는 부분을 인증시키고 들어갈 수가 있고, 저희 이제 고몽들 같은 경우에도 대세감을 처음 표현을 해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브랜드 가치평가 1등이다, 또는 이제 세종대왕상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랜드 가치평가 1등이다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많은 상을 받고 잘 팔고 있다라는 부분 처음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멘토링 하다 보면은 시험 인증서 있어요, 해썹 인증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은 요즘 다 해썹 받아서 들어오지라고 하시는데 대세감에 이런 부분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이런 시험 성적 다 했는데 특허 받았는데 이런 성적서들 상세 페이지에 보통은 맨 밑에 넣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올리셔가지고 대세감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판했다 이런 부분 보여드리고, 누적 판매량 5만 개다, 그리고 뭐 판매량 1등이다 해주셔서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침구 브랜드 고몽드는 대세감을 고도화 시켰어요. 저희는 침구 브랜드 고몽 상세 페이지가 출시하고 나서 지금 거의 10번 이상 고도화 시키는데, 이때 대세감에 진행했더니 오히려 아까처럼 이제 대세감 부분에서 고객 후기랑 1등이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었더니 오히려 판매 전환율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리스크 S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더 상세 페이지를 더 보려고 마우스를 내리기 때문에 대세감으로 일단 락인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위험 회피랑 손실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1등 제품, 가장 핫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세감을 통해서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세감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10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은 후기, 수상, 방송, 잡지, 1위 증명, 판매량이 높다, 재구매 높다, 연예인 검색량 증가, 매진이 있는데, 그러면 하시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 온라인 판매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또는 온라인에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 겨우 만들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없어요. 뭐 상 받은 것도 없고 방송에 나오려면은 돈 들어가지 않나요? 하시는데, 이럴 때에는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고객들의 인터뷰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찍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군뱅이 건기시 하시는 분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5만 개 판매 기념으로 온라인 출시했다라는 이제 이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세감 항목들이 아마 아주 많은 후기랑 판매량으로 쓰시겠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판매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대세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품평 높다, 별점 높다, 후기 많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존재 이유인데,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포지셔닝이 그 다음 바로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1등 상 받았어요, 만족도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네이버 평점 4.8 이상이요 표현해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와주는 게 우리 아이템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1등 포지셔닝, 경쟁 우위점이고 경쟁 업체보다 좋아 보일 수 있는 1등 강점을 바로 표현해야 됩니다. 저희는 본드를 쓰지 않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다가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매트리스이다, 검증됐다, 우리는 청경 매트리스를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 우위점, 포지셔닝, 팬네임이 바로 그 다음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벤트성 가격 할인 링크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특징들 하나씩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리스트도 저희가 필터 샤워기도 같이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클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등 필터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8개 특허가 있다. 대세감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
저희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1등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까닭넥도 저희가 이제 그 진행했던 아이템인데, 거북목 교정기인데 이거를 그냥 교정기가 아니라 우리는 16년 차 전문가가 만들었다. 그래서 목, 코 근육 운동기다라는 부분들을 1등 강점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이름을 처음에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브랜드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이다. 우리가 시장에 처음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들은 상세한 설명과 우리 아이템에 대한 대세감과 존재 이유를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 요소가 처음에는 기능과 가격이고 어느 정도 우리 회사를 알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아이템에 대한 1등 경쟁 우위점, 팬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노출하고 나서 판매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내에서 오래 머무르게 해서 더 궁금해서 마우스를 내려서 결국은 구입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탈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스킬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최저가다라고 하면은 차액에 10배 보상해 주겠다. 이런 거가 들어가면은 또 마우스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물 최저가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은 또 대세감이 만들어지면서 또 마우스를 더 내리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1등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경쟁사보다 더 좋은 1등이다. 그러면은 1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또 지금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세감,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이 나오면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도 상세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스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 선착순 기간 한정 이런 프로모션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세 페이지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대세감이랑 존재 이유 만들고 가격 링크 잘 만든 다음에 특징을 고도화시켰는데 막상 우리 홈페이지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든 또는 블로그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해요. 한눈 1.5%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중간 정도 잘 만든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대세감을 추가하고 조금 더 이제 가격에 대한 링크를 또 추가했다고 하면은 더 많이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도화 시키고 난 다음에 보통은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도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제 2주에 한 번씩이든 빠르게 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도화 시키고 나서 노출해서 유입 대비 결제율이 7% 정도의 전환율이 나오는 상세 페이지가 되어야지만 잘 만든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는 너무 재밌는 게 노출한 다음에 저희도 오늘 노출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바꿨는데 바로 다음날 결제율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바꾸기 전후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그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도화시킬 수가 있어요. 해봤더니 별로다 그럼 다 바꾸면 되는 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그 아까 이벤트 해가지고 뭐 세 마리에 10,000원, 5마리 얼마 했던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 형태에다가 거기다가 3마리를 그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결제율이 거의 1.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를 약간만 바꿔도 바로 결제율이 다음날 보여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분석하고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설득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 페이지 설득할 수 있는 상단에 나와 있는 대세감과 존재 이유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이 아이템을 사고 싶어하는 가치가 될 거예요. 그럼 그 가치를 통해서 다음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실 때 소재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마케팅비를 조금 덜 들이더라도 더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는 마켓핏을 맞추는 작업을 들어갈 때에도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도화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00원을 들여서 상세 페이지에 유입시켜가지고 1.5배 결제하는 것보다 같은 10,000원을 들여서 상세 페이지 유입시켜가지고 7% 결제하는 게 훨씬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고도화되고 잘 만들수록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통해서 6대 매체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하든 또는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하든
하던 또는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을 집행을 하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설득력 있는 거를 잘 만드셔야지 7%의 전환율이 돼서 더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성이 중요하다. 대세감, 존재이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세 페이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핵심이고 대세감과 존재이유 두 가지만 기획만 잘 하셔도 상세 페이지는 잘 팔릴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고도화하는 시도를 하시면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페이지의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을 통해서 다음 마케팅을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저희가 기획한 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 김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또 쉽게 기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세감이랑 존재이유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상세 페이지 기획했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대세감을 쓸 때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디자인 팀에 넘길 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 주세요 해가지고 문구 적고 나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서 넘기는데 그때 기획을 할 때 뭐 김치닭으로 하면은 이제 로고를 넣어요. 처음 대세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저기 그 비비고나 또는 이제 여러 농협김치나 이런 식 경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 받았다 한 다음에 브랜드 가치평가 1등이다. 소비자 공감 대상이다. 그 다음에 1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대세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김치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도 상 받았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가져왔고 저희가 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를 할 때 진행할 때 위탁 판매였는데 팬네임을 저희는 올국산 김치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팬네임을 정할 때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장 강점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올국산이라는 부분을 들어가가지고 올국산 김치라고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 받았다 대세감 그 다음 대세감 나오죠. 4.9점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4.9점이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나옵니다. 생생 리뷰 해가지고 올국산 김치에 대한 우리의 팬네임인 올국산 김치에 대해 후기 해가지고 국산 뭐 오프라인으로 시식했던 이미지 넣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땡땡땡 이름 넣고 구매일자 넣은 다음에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배추, 무 모든 재료가 국산이다.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김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이제 국산이라는 부분들을 이 고객 리뷰에 한 번 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고객들이 신뢰해주고 있다 해가지고 김치를 받아서 먹고 있는 사진 다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후기들 다 표현해주면은 지금 대세감을 제가 세 가지 티어로 구분을 했어요. 우선은 상 받았다. 그 다음에 올국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후기 플러스 리뷰. 그 다음에는 세 번째에 상품평 4.9점이다. 그 다음 네 번째에 실제 사용 후기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용 후기는 오프라인이든 또는 이제 우리 지인분들도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지인 고객분들이 주시는 사진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아찍기를 쓰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상 받은 게 없고 방송에 나온 거 없어서 대세감 쓸 수가 없어 할지라도 이 작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증 받았다, FDA 승인 받고 전통식품 인증 받았고 햇섭 받았다. 햇섭 받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 위에 올리세요. 이것도 우리의 대세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넣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 들어간 게 존재이유 경쟁사보다 1등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1등 강점인 이제 우리는 올국산이 그냥 국산이 아니라 고춧가루도 국산이다 해가지고 배추, 무,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새우 모두 다 이제 올국산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재료가 중산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올국산이다 해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세감, 존재이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국산 보여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이벤트 하겠다. 500명 한정 수량 매진 임박이다 하면은 보통 이 화면에서 결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특징, 공정 과정, 어떻게 배송이 그런 거 없어도 오히려 잘 팔고 있고 상 받았고 상품평 높고 올국산이라고 대세감 설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대세감과 존재이유만 잘 만들어도 설득력 있는 페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하지
하지만 이제 이벤트가로 다 이제 할인하겠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김치랑 우리 거랑 한 번 더 존재유로 또 락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산 배추, 중국의 고추지만 우리는 다 올국산이다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올 유통 과정을 혁신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하는 부분이라서 모델 광고비를 빼고 들어가는 거라서 저렴하다 강조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형 브랜드사보다 오히려 가격은 저렴하지만 올국산이다 강조해주고 난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이제 1등 했다 이런 거 강조해주고 나머지 부분들 있죠.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아이템의 특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공정 사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원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농장에 직접 가지고 오고 있고 공장이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책임 배상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미 위에 가격 링크에 구매 결정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끝난 상태에서 밑에는 역시 존내라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이 대세감과 존재이유가 중요하고 특히 식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배송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낸다.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온라인 판매해보겠다, 밀키트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포장 방법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올려가지고 금일 3시까지 주문건들은 당일 출고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이템에 대한 경쟁 우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표현하시더라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어떤 순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고객들이 느끼는 비용을 주고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 팔리고 설득이 되는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실습지를 제공해 드릴 텐데 실습지는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을 통해서 대표님들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이제 경쟁사들을 쇼핑해서 리뷰 많은 수 분석해가지고 각각 한번 이제 가로줄은 경쟁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요소들 티어별로 구분시키고 업체 쓰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이제 1등으로 보이는 가장 큰 1등 강점이 뭔지 그리고 팬네임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 상세 페이지를 대세감, 존재 이유, 가격 전략, 특징 3가지 나머지 기타를 통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하시면은 조금 더 오늘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좀 짧아서 굉장히 좀 말도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또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든 또는 플레이스든 블로그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들이 아니라 고객들이 공감하고 고객들이 선택하는 그 가치들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감하고 우리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서비스나 아이템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으로 시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세감과 존재유라고 하는 항목만 잘 만드시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는 일단은 80%는 잘 만드셨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마케팅 스킬들을 통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 들어가시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딱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